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흐무트에서 이제는 이 보병뿐만 아니고 기계화 부대들도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 알려드렸듯이 지금 이 군부 내에서 지금 기존 푸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 파벌과 급부상하고 있는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죠. 이 파벌의 충돌에 의해서 지금 공수군 사령관이 사라지고 뭐 이러는데 지금 이게 군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권력투쟁, 거기다가 바그너 그룹을 완전히 그냥 내려앉히기 위해서인지 전방위적인 소송전까지 들어가서 권력투쟁이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다가 지금 서로 총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레오파르트 전차 주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그래 뭐 기왕 주는 거 레오파르트 A4 줘가지고 깨지는 것보다 조금 방어력 센 거 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신형 레오파르트 2 A6 버전을 주겠다 막 나서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이 많습니다. 전일 대비 910명 죽었습니다. 러시아군이죠. 전차 9대 격파, 장갑차 23대 격파. 자, 이거 보면 전차와 장갑차 합해서 32대죠. 한 개 기계화 대대 분량의 이 기갑 차량들이 하루에 격파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뭐 거의 아주 탑 클래스 정도로 가장 많은 이런 기갑 차량 격파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차량도 23대가 격파됐죠. 야포 6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그리고 수호이 25 공격기가 역시 바흐무트에서 한 대가 또 격추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제는 수호이 25 공격기 2대, 카모프 52 공격 헬기 3대, 밀8 무장 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6대의 항공기가 격추되고 오늘도 지금 항공기 한 대 격추, 뭐 이거 보면 역시 바그너 그룹이 추가되어서 공세를 펼 때는 이 캐스 근접 항공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다가 정규군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항공군하고 뭔가 이 명령 체계가 잘 돌아가서 이 항공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항공 지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격추되는 이런 그 기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바그너 그룹하고 정규군하고 갈등이 사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무인 항공기가 5대 격추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155mm 포탄 생산량을 6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이 정말 황당하게도 1년에 14,000발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14,000발, 지금 러시아가 하루에 쏘았던 포탄 양이 그 정도, 우크라이나가 3일에 쏘는 양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아무리 항공력으로 이 항공폭탄으로 화력을 투사 많이 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포탄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6배 이상, 즉 연간 9만 발 생산 체제로 간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풍산이나 이런 데서 사면 될 텐데. 자, 미 국방부가 M1A1 전차를 우크라이나 공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까지는 잘 모르겠다, 백악관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미 국방부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몇 대 주겠다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뭐 또 CNN 이렇게 각각 예상을 하기를 어떤 데는 10대, 어떤 데는 30대, 어떤 데는 50대 이렇게 각각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최소 30대 이상은 주지 않을까. 왜냐, 한 개 대대 분량은 맞춰줘야죠. 그래서 한번 주기 시작하면 지금 이 M1 전차의 치장되어 있는 숫자가 한 4,000대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제 수백 대까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 첫 마중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장 살루즈니
장군인데 이 사람 희한하게도 상속을 100만 달러 전쟁 중에 상속받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냐?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인인데 미국으로 망명한 사업가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최근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저 총참모장에게 내 자산의 일부를 준다 해가지고 잘루즈니 총참모장에게 100만 달러를 상속해 줬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잘루즈니 장군이 그걸 상속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냐 이 전쟁 중에 해가지고 상속받은 걸 그대로 우크라이나군 자산으로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알리고 있었는데 측근이 이 선행을 안 알리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측근이 알렸다라고 하는데 뭐 측근이 알렸겠습니까? 야 네가 알리는 척하고 한번 좀 홍보 좀 해라고 했겠죠. 아무튼 뭐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인 것은 맞습니다. 자, 스위스가 영세 중립 이 중립 원칙을 깨고 대우크라이나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뭐냐? 독일에서 지금 이 게파드 자주 대공포 많이 들어가 있죠. 그 게파드에 들어가는 35mm 기관 포탄 오리콘에서 만드는 기관 포탄인데 그게 스위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위스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무기 전쟁에 쓸 수 없어 안 줘 라고 했는데 독일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돈 받고 팔자 이렇게 돼서 스위스가 그래 이제 수출할 테니까 우리 거 사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는 이 독일이 전차 공여 결정하니까 자기네들도 르클레르 전차를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가속화한다. 속도를 더 빨리 낸다. 그래서 과연 몇 대가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최소 한 개 중대 이상은 주겠죠. 10대 이상은. 그리고 프랑스 정도 되면 한 개 대대급 정도는 줘야죠. 30대 이상. 자,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의 이 포로, 죄수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모병 중이다. 아니 우크라이나 포로 이거 뭐냐 이게? 점령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들 그리고 점령지에 있는 일반인들 그리고 점령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죄수들 대상으로 모병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솔레다르에서 너무 많은 병력을 손실하다 보니까 일설에 따르면 지금 한 10,000명 정도밖에 전선에 안 남아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바그너 그룹 나름대로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정말 뭐 정규군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이 합동군 사령관에 임명된 이후에 바그너가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지 후방에 20개소의 강제 노역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처럼 강제 노역하는 이런 데를 만든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주정부 인사들을 대량으로 해임시키고 또 사임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실의 주요 간부들 그리고 내각의 차관급 인사 몇 명 그리고 주정부 즉 주지사 4명을 지금 교체를 갑자기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서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 될 것이다, 일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정치의 마지막 수단이 전쟁이라고 하죠. 모든 전쟁, 모든 정치의 행위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위 중에 나오는 것이죠. 즉 전쟁도 권력 쟁취의 행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재로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이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러시아죠. 정규군만이 러시아의 진정한 수호자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최근에는 바그너 그룹이 진짜 애국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극단주의, 과격주의 이런 파벌들에서 프리고진이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게라시모프는 아니다. 러시아는 이 정규군만이 진정한 수호자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어제 공수군 사령관 죽었는지 숙청됐는지 사라진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또 러시아군이 남부 군광구 사령관, 서부 군광구 사령관 전부 상장급이에요.
이 사령관들을 전격 해임하고 새 인물로 교체했다라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게라시모프 총参谋장이 전쟁 총지휘관이 된 이후에 완전히 그냥 전선에서 이렇게 촉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휘관들을 다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프리고진의 줄에 섰다면 프리고진이 그만큼 많은 이 일선 지휘관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고, 또 이렇게 해임이 마구마구 되는 것을 보면 지금 권력의 또는 파워의 중심추가 아직은 푸틴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남부에서 역습에 들어가서 러시아군 공세 부대를 격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거 보면 어제하고 약간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 계속 보시는 분들은. 자, 바흐무트 여기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에 돌출부, 여기 오피트네 있죠. 오피트네 쪽에서는 조금 교착하면서 아주 약간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밑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출부, 여기를 지금 많이 깎아내었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들어가서 이 돌출부, 거의 뭐 H32번 도로까지 거의 근접해 있던 이 돌출부를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많이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북쪽 지역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이렇게 좀 거의 밋밋하게 선이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 북쪽 지역에서는 소폭 지금 돌출부가 생겼죠. 그래서 이 좀 위험해요. 꽤 많이 러시아군이 들어온 상황을 볼 수 있고, 즉 러시아군이 북쪽에서는 바흐무트 쪽에서 밀고 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서로 간에 일진일퇴, 그리고 정규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전차, 장갑차 이런 지원이 빵빵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대대급의 전차, 장갑차 손실률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더욱더 강력한 무력으로 러시아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레오파르트2 전차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에 유럽 각국의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스케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올해 중에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로만 이루어진 전차 군단급 부대 창설도 가능한 수준인데, 여기에는 비교적 신형인 개량형 모델들도 대거 포함되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거부로 인해 연정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결국 백기투항했으며, 독일 정부 차원의 전차 공여는 물론 제3국의 우크라이나 전차 기증도 모두 승인하기로 했다고 독일 현지 일간 슈피겔이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독일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독일 정부가 레오파르트2 A5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물량은 현재 독일 연방군 육군이 대항군 전차로 사용 중인 것으로 즉각 지원이 가능한 전차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전차를 공여하더라도 독일 정부 소유 물량이 아닌 업체가 보유한 치장 차량인 구형 A4 모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숄츠 총리가 백기투항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레오파르트2 전차는 A4 모델보다 방어력이 더욱 강화된 A5 모델로 업그레이드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전차 공여 승인 입장을 밝히자 유럽 각국도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2 전차 재고를 점검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대량으로 공여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네덜란드 정부입니다. 마르크 르터 네덜란드 총리는 현지 시각 1월 24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독일에서 임대한 레오파르트 전차 18대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기증할 것이며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군이 독일에서 임대한 레오파르트2 전차는 A6M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주포를 55 구경장 활강포로 교체하고 사격 통제 장치를 신형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신형 장갑재를 전차 전면은 물론 측면과 하부에도 장착해 방어력을 대폭 향상시킨 고성능 모델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한때 445대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보유했던 기갑 강국이었는데요. 독일에서 임대한 A6M 모델을 제외하고 현재 치장 물자로 A6 모델 73대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 A4 전차 108대를 시장물자로 보관 중인 스페인 역시 최근 공여 의사를 밝힌 A4 모델 30대 외에도 자국에서 면허 생산한 A6 사양인 레오파르트2E 모델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전차를 공여한 폴란드는 이미 14대의 레오파르트2 A4 공여를 확정하고 전차병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K2 전차와 M1 전차를 추가 구매하고 구형 A4 모델 142대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물량을 우크라이나로 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는 독일 라인메탈 보유분 51대, 폴란드, 슬로바키아 각 14대, 스페인과 핀란드 각각 30대, 노르웨이 16대 등 A4 모델 169대, 독일 정부 14대와 스페인 10대 등 A5 모델 24대, 네덜란드 18대와 스페인 10대 등 A6 모델 28대를 확보해 최소 220여 대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덜란드가 치장 물자를 풀고 폴란드가 전차 밀어내기 계획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대 200여 대의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를 더 얻을 수 있어 400대 이상의 레오파르트2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검토 중인 M1A1 공여분 50여대와 영국의 챌린저2 공여분 14대 등을 합치면 올해 중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서방제 3세대 전차는 500대에 육박할 전망인데요. 러시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레오파르트 2A6 모델인데요. 우리 한국의 K2 전차처럼 55 구경장, 그러니까 포신이 거의 1m가량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1m가량 길어진다는 것은 포구 초속이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고 그만큼 더 공격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A4에서 보던 것처럼 완전 두부처럼 잘라진 장갑이 아니고 앞에다가 이렇게 쭉 끌어당겨서 증가 장갑을 더 붙여서 포탑 전면 방어력을 강화시켰죠. 이게 이제 A6 모델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자, 네덜란드는 그걸 또 자체적으로 또 개량한 또 이 버전으로 역시 이것도 이제 A6 버전이에요. 네덜란드가 지금 임대해서 쓰는데 그 임대해서 쓰는 거 외에 나머지 비용을 그냥 잔금 다 치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서 그냥 우크라이나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A6 버전 굉장히 성능 좋은 거죠. 그리고 스페인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치장물자 108대에서 추려가지고 30대 주기로 했는데 상태 보니까 30대가 좀 안 되겠다. 좀 괜찮은 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한 10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하여튼 30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애쓰는데 안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2E 버전 요게 또 A6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이센스 생산했는데 요거를 맞추어서 30대를 어쨌든 맞춰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A6 버전 이거 센 건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 화면으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로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 딱 누르시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M1A1, 영국의 챌린저,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독일이 만든 레오파르트2 A5에서부터 A4, A6 다 버전인데 그 물량이 지금 이 정도로 들어가서 확정된 물량이 241대에서 261대 정도. 그리고 여기에 영국이 65대 더 줄 수 있어요. 지금 지장물자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네덜란드가 74대 더 줄 수 있어요. 지장물자. 핀란드 90대, 폴란드 142대 이렇게 해서 더 줄 수 있는 여유분이 또 있으니까 최대 한 300대 이상을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방이 줄 수 있는 3세대 전차가 이거 두 개 합하면 500대 넘죠. 러시아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500대 정도의 3세대 전차가 들어온다. 엄청난 위력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갑차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러면은 전차 여단, 기계화 여단 거의 한 10개 이상을 만들어 버리게 되겠죠. 정말 끝내주는 전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부와 예브게니 프리고진 간의 권력 투쟁이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시작된 기싸움이 보급품 분배와 작전 주도권 다툼으로 커지더니 이제는 법정 분쟁까지 번져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년여간의 전쟁 과정에서 엄청나게 세를 불린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눈에 가시로 보고 있는 러시아 군부가 개전 후 10개월간 프리고진과 그가 소유한 기업들을 상대로 무려 56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범야권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We Can Explain 등 범야권 매체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개전 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560회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모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소유한 콩코드 그룹 또는 프리고진 개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995년 식당을 연 뒤 꾸준히 외식 사업을 벌여온 프리고진은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적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치 자금을 제공해왔고 그 대가로 정부 각 기관과 공립학교, 교도소, 군 등의 구내식당 사업권을 따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러시아군 관계자는 프리고진의 회사에서 공급되는 급식은 질이 매우 떨어지고 음식이 썩어 있거나 세균 덩어리인 경우가 많다라며 최근 10개월 사이 국방부가 콩코드 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 700만 루블이 넘고 이와 별개로 2020년과 2021년에 낸 소송 청구액은 1억 9,710만 루블이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으로 인해 식량 보급에 관한 병참 소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프리고진의 회사로 인해 발생한 납품 비리와 불량 식자재 문제로 인한 소송도 병참 소요와 비례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프리고진의 회사들은 계약한 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식량을 납품하며 중간에서 막대한 돈을 챙기는데 공급된 식자재들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당초 계약한 품질의 식품과 다른 저가의 저질 식품이고 이들 식품에서는 벌레와 세균이 득실되어 일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군 측은 현재 군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9억 루블 이상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프리고진의 22개 급식 및 식품 업체들은 벌레, 세균, 박테리아, 플라스틱 조각 등이 포함된 저질 불량 급식을 고가에 납품하며 군인들은 물론 학교의 학생들, 병원과 요양원의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프리고진의 업체들은 2010년대 이후 매년 제기되고 있는 품질 시비와 소송 전에도 불구하고 매년 러시아 정부와의 계약으로 400억 루블, 한화 7,2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부는 프리고진이 자신의 위세를 믿고 러시아 군인과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먹이며 돈을 긁어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콩코드 그룹의 식자재 납품과 케이터링 서비스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군부가 갑자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은 프리고진과 쇼이구, 게라시모프 파블 간의 권력 투쟁이 그만큼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전과 컴플레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도 러시아군의 급식과 식자재 납품은 프리고진의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가끔 공급되는 식량에서 바퀴벌레와 플라스틱이 나온다면 러시아 장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자, 프리고진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핫도그 장사하다가 식당을 열었고 그때 이제 푸틴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권을 얻고 해서 이 강변에 마치 우리나라의 동방명주처럼 이 선상 레스토랑을 연 겁니다. 그거 다 이 권력하고 유착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한강 위에다가 레스토랑 지을 수 있는 능력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거는 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고진도 그렇게 해서 선상 레스토랑을 열고 그리고 이제 이 급식 납품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의 납품, 학교, 요양원 뭐 여기저기 급식 납품을 해서 그냥 돈을 긁어 담다가 그러고 이제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회사를 차려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가서 다이아몬드 광산, 뭐 금광 이런 거 이권을 챙겨오고 있던 자가 프리고진인데 이 감옥을 많이 갔다 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강경한 이미지로 이 극단주의자들,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런 식단으로 먹는데요. 뭐 오트밀 같은 이런 죽에다가 소세지 하나 얹고
빵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우유하고 뭐 이렇게 발라 먹는데, 이게 뭐 좀 허접하게 보여도 뭐 이렇게 먹는데요. 참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 프리고진 회사에서 만드는 주방의 어떤 위생 상태가 이렇다라고 누군가 고발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예요. 뭐 벌레 천지고 실제로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어떤 납품을 받았는데 열었더니 이렇게 구더기가 아우 더럽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식물도 있었다. 프리고진이 납품한 음식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빵이 그냥 못 먹게 다 돼서 구더기가 막 나오고 있다. 자, 이러면서 그래도 계속 하고 있다. 그건 뭐냐? 이 권력이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걸 국방부에서 소송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이 러시아 관영 매체가 아니라 야권 매체, 반정부 매체에다가 소스를 져가지고 보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거가 뭐냐? 지금 프리고진을 마치 영웅화 시키는데 걔 영웅 아니고 이 실제로는 군인들 등쳐먹는 놈이다 라는 이 여론전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정말 뭐 이 권력 투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총질 나오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